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시그마 확률과 통계 3단원, 드디어 이제 3단원이네요. 네, 확률의 뜻과 활용, 개념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확률의 뜻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여기서는 이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한번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행, 사건 이런 말들, 그리고 여기서 뭐 표본 공간 이런 말들, 그리고 뭐 그 뒤로도 배반 사건, 여사건 이런 말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정리할 말들이 몇 가지 더 있으니까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선생님 아들이 왜 반말로 설명하냐고 뭐라고 해가지고 존댓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로 네, 용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너무 얇은데요. 네. 자, 용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용어를 정리하는 게 좋아. 일단은 시행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잖아. 정리해야 될 말이 뭐가 있냐 생각해 보면 시행을 알아야 되고,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표본 공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표본 공간에서 나타나는 근원 사건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건이라는 말을 정리를 해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이 네 가지 용어가 어떤 상황이니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한번 봐봐.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집합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동전 두 개를 던진다. 뭐 만약 해가지고 인지 알겠지, 그치? 동전 두 개를 던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행이라고 한다. 시행을 하게 되면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표본 공간이 생겨나게 되어 있지. 자, 표본 공간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 그래서 S라는 말을 써요. 자, 이 표본 공간 안에는 뭐가 생겨날 것이냐? 자, 앞, 앞뒤, 뒤앞, 뒤뒤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근원 사건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시행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난다? 표본 공간이 구성이 되고,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 이렇게 원소가 한 개인 이러한 부분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근원 사건이라고 부른다. 표본 공간 내에 이런 것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사건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앞면이 한 개인 사건 이런 식으로 앞면이 한 개인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지? 요렇게 묶어주면 요 집합은 앞면이 한 개인 사건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자, 사건이라는 말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자, 근원 사건과 차이가 있다면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그 부분 집합 중에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을 말하는 거고,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근원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뭉쳐 놓은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자, 다음에 추가적으로도 전 사건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공 사건. 자, 뭐였어? 전 사건은 뭐였어? 그렇지.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부분 집합, 모든 근원 사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건을 전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공사건은 근원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걸 말하는 거지. 공집합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합사건, 그 다음 합집합 합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곱사건, 교집합을 곱사건이라고 부르고, 여사건 이런 말도 알고 있지. 여사건, 여집합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가장 핵심 배반 사건 이 말을 알아야지, 그치? 자, 이 배반 사건이라는 말은 뭐였어? 그치? 교집합이 공집합, 곱사건이 공사건. 말이 어렵지, 그치? 교집합이 공집합, 배반 사건이라고 하더라. 자, 여기까지 용어가 일단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렇게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이런 말들도 배우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확률은 종류가 있다. 자, 확률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수학적 확률. 자, 두 번째로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있어. 이 어감이 주는, 그치? 이 뉘앙스가 있잖아, 지금. 보니까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뭔가 통계? 이런 말.
실제로 했다 뭐 이런 말 같고. 저 마지막으로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있는데 기하적 확률은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나중에 저 뒤쪽에 있는 통계 파트에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를 다 정리해 둘 필요는 있어요. 자, 수학적 확률은 뭐였다?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 중에 자, 해당 사건의 원소의 수, 그치, 이렇게 근원 사건의 수를 비교를 한 거죠. 통지적 확률은 뭐였다? 전체, 이렇게 말로 써줄까요? 자, 그럼 글씨를 조그맣게 벗어가지고 이렇게 쓸게. 자, 시행 횟수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횟수. 자, 요렇게 따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은 기하적 확률은 뭐냐? 전체 넓이 중에 사건이 말하는 그 사건에 해당하는 넓이. 이런 식으로 넓이를 비교하는 건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다음은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은 일단 이렇게. 확률은 원래 0 이상이고 1 이하다. 그리고 확률이 1인 사건을 전사건, 확률이 0인 사건을 공사건이라고도 얘기한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확률의 덧셈 정리. 자, 덧셈 정리라는 말은요. 우리 뭐 알고 있냐면, 우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듯이 똑같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양변을 ns,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로 나눠준 게 덧셈 정리니까 PA 합집합 B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그런데 하필이면 만약에 서로 배반 사건이었다면 PA 합집합 B는 이 뒷부분 교집합의 확률이 0일 테니까는요. PA 더하기 PB로 더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확률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마인드를 말하는 거야. 자, 일단은 주어진 표본 공간에서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떤 발상을 하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케이스를 분류하는데 그 케이스 분류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하냐면 배반 사건이 되도록 케이스를 분류해주고, 두 번째 그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한다.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발상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자, 여사건의 확률. 자, 그렇죠.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그 해당 확률을 빼주면 된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확률 파트다 보니까 실제 문제 풀이가 더 중요할 겁니다. 이런 식의 기본 개념들 한번 잘 잡아두시고, 특히 여기서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파트가 있는데 특히 뭘 많이 물어보냐면 여기에 이 사건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었다라는 거, 요 정도를 많이 물어보는 편이야. 그리고 이 근원 사건이라는 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 집합을 말한다. 그리고 이 근원 사건이 발생 가능성이 일정해야지만 수학적 확률의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점, 우리가 수업 때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 잘 살펴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